헷갈려가지고. 안 했어요? 잠깐은 했던 것 같은데. 나 방금 한 거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있어. 나 방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안녕하세요. 만평경매 진행의 신소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동산 경매를 조금 더 알차고 쉽게 설명해 주실 이주연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아나운서님 저축 많이 하시나요 혹시? 이 저축이요. 네. 사실 저축할 맛이 안 나요. 너무 이 금리가 짜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 적금이나 펀드 이런 네. 쪽으로 좀 더 시선이 가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낮아졌죠. 기준금리를 보면 2012년에는 2.75%였다가 2016년에 1.25% 그리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듯 하더니 2019년 올해 10월 들어서 다시 1.25%까지 낮아졌어요. 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은 예금금리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대출금리는 높은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 같은데 또 아니네요. 자, 일반적으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대출금리에는 이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하긴 하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또 만평 한번 살펴보고 가죠. 네. 이 지지군이 지금 돈보따리죠. 이게 참 항상 돈보따리 들고 있어요. 네, 돈이 많은 지지군입니다. 네, 지지군이 지금 이 돈보따리를 들고 은행에 가고 있는데 네. 달랑 동전 2개가 떨어졌어요. 지금 예금금리가 달랑 동전 2개. 이게 이자라는 거죠? 예금 네. 이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번에는 보따리를 열고 돈을 이제 빌리러 은행에 가니까 이번에는 또 이자가 엄청 센가 봐요. 지폐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서 매물 쏟아지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예금금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군이 경매 물건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와 경매 물건의 이런 증가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면 뭐 현금으로 잔금을 다 치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소유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매수인에게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 낙찰자, 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 경제 사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에 붙여지는 건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물건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부담으로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많으면은 담보대출을 받았던 그런 주택이나 뭐 여러 가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경매로 진행할 수 있는 건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 관련 통계 한번 보고 가실까요? 통계를 보시면 IMF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이 2001년도를 보시면 네. 경매 진행 물건이 월 4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2000년대 중반에는 연 43만 건을 넘는 경매 진행 건수를 기록했네요. 네. 이후에 경매 진행 건수는 뭐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최근에는 월 1만 건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연간 10만 건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금리는 계속 이어가고 대출 이자만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런 물건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지지 옥션이 올해 초 2019년 경매 진행 건수를 약 12만 건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금리가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면 네. 경매 시장의 이 낙찰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한 컵 만평을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신문을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 것 같죠? 자,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확 뛰어 올랐죠? 네. 자, 그런데 지지군이 지금 입찰함에 입찰표를 넣고 있는데 낙찰가는 낮아진다, 내려간다. 떨어져 있네요. 네. 자,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낙찰가는 내려간다라는 이런 시장 상황을 한 컵 만평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대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낙찰가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이라는 게 우리 서울에 아파트에는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강남 아파트는 계속 저희가 오르고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자 부담보다는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수도권 이외 지역이나 업무 시설에 대한 낙찰가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서울의 아파트가 답이라는 얘기인가요? 뭐 하지만 서울 아파트는 뭐 경쟁도 치열하고요. 진입 장벽도 높기 때문에 뭐 만만치는 않죠.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가격도 많이 비싸고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입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선택의 폭이 또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매 시장도 조금 더 달아오를 전망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만평 경매도 좀 이렇게 후끈 또 달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만평 경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G옥션 TV 만평 경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